드론이 커다란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날아가더니 38층짜리 주거용 고층 건물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탈출을 시도합니다. 26일 국경에서 약 600km 거리에 있는 사라토프의 최고층 건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충돌해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드론의 파편도 사라토프 내 아파트 건물에 충돌해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짧은 형상으로 볼 때 공격에 사용된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비버 장거리 자폭 드론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때린 드론들의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실제 표적은 충돌 지점에서 4.5km 떨어진 러시아군의 엥겔스2 공군 기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엥겔스2 기지는 전략 폭격기인 투폴레프 160과 투폴레프 95MS가 보관돼 있는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며칠 전에도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탄약고를 때려 엄청난 규모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공격이 새롭게 개발한 팔야니차 드론에 의해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개발했던 드론과는 다르게 프로펠러 대신 제트 엔진을 사용해 비행 속도와 정밀도를 대폭 끌어올린 미사일 드론입니다. 팔야니차 드론 역시 앞날개가 뒷날개보다 짧은 형태로 공개된 바 있어 일각에선 이번 사라토프 빌딩 공격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나 제트 엔진이 아닌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고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팔야니차의 소리 날개가 보이지 않아 신형 드론은 아닐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24개 주 가운데 15개 주에 공습을 퍼부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수도 키이우 등 여러 대도시에선 미사일과 드론 등이 떨어져 큰 폭발로 이어지는 모습이 공유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공격 중 하나였다며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 100여 발과 드론 100대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격엔 러시아산 순항미사일과 북한산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란이 제공한 샤헤드 드론이 사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이 흑해와 카스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4발의 KH-101 순항미사일이 머리 위로 연달아 지나가는 장면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헬기가 날아가는 샤헤드 드론 옆에서 요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번 대규모 공습이 키이우의 수력발전 시설을 비롯해 9개 변전소와 3개 가스시설을 노린 공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진짜 목표는 F-16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습 이후 F-16 전투기를 언급하며 서방에서 제공한 항공기와 탄약 보관시설 2곳도 공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F-16 인도가 현실화하고 있던 지난 6월 러시아 하원격인 국가두마의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국방위원장은 우리는 F-16이 어디에 있든 격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한다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들은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울음장을 놨죠. 러시아군이 대형 활공폭탄과 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공습을 계속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군은 제트 엔진을 단 신형 드론까지 개발해 러시아군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데 혈안이 되면서 양측의 보복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